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7월 전에 서둘러야? 고정금리 주담대가 유리한 이유는? 7월부터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이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자 부담은 크지만 대출 가능성은 높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출 한도는 소득과 연동되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비교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7월 이후 집값 흔들리나? 노도강, 외곽 거래 급감 전망. 3단계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등 중저가 주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7월 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뚜렷하며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은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 일부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규제 대출 수요가 정책 대출로 쏠릴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보다 1억 저렴한 동탄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폭발, 69대 1 기록. 동탄 신도시 내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68.7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 1억 원 저렴하게 책정된 점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단지인 꾸미숲 자연앤드대시양 역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7.9대 1을 기록했고 특별 공급에서도 5.8대 1에서 10.6대 1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서울 신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도 언급했으며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컬과 구로구 고처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역시 11대 1,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급이 이뤄진 곳에서 청약 열기가 특히 뜨거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집값 상승 가능성보다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셋값 오르면 집값도 뛴다. 매매가 연동 비율 첫 공개. 전셋값이 1% 오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0.66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갭투자 비중이 1% 늘어날 경우 매매가는 0.148%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국토연구원이 주택시장 변동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특히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지역별 차등 적용, 전셋값 평가 시스템 도입, 소비자 물가지수의 매매가격 연동 등의 대책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5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셋값의 움직임이 단순한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이 갭투자 규제, 금리 정책, 대출 기준 등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조합 비리 막는다. 지주택 118곳 전격 조사 착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배임, 횡령이 의심되거나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조합은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리, 허위 광고, 과도한 계약금, 자격 미달자 가입 유도 등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이며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우선 조사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과 법,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조합원 보호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서울시의 목표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수도권 대출, 더 깐깐해진다.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7월부터 수도권 전체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적용. 가상금리를 1.5%까지 반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만 적용되던 규제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 감소로 실수요자, 청년층 타격 예상. 연소득 1억 기준,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약 5억 9,400만 원, 4억 9,4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듭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방과의 역차별 논란도 발생. 동일한 소득이라도 지방에선 수도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우선시하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갑에도 안 팔린다. 도심 미분양 아파트의 씁쓸한 현실. 공매 시장에서도 외면받는 부도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공매로 나왔지만 공매가의 절반 수준으로도 낙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제주 조천 레이크사이드, 유찰 27회, 울산 청량 신일 해피트리, 29회 유찰 등이 언급됩니다. 현실성 없는 공매가 책정이 문제로 지적.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가 책정되며 반복 유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공매가를 책정할 때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순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와 미분양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 부도 보증 사고 건수는 급증 추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반갑 아파트도 안 팔리는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구조 문제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강변엔 임대 안 돼? 잠실 5단지 소셜믹스 논란 확산. 서울시 한강변의 임대주택 배제 방침 논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주동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급 주거지 이미지와 수익성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소셜믹스 무력화 우려. 서민 주거 안정과 계층 통합을 위해 추진된 소셜믹스 정책이 형식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지에 따라 임대주택을 차별적으로 배치하면 조망권 독점 논란과 함께 자산 격차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지에 따라 조정 불가피 해명. 서울시는 한강변만이 아니라 단지 입구 등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소셜믹스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한강 조망권이 있는 고급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외함으로써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된 도시계획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억 초과 주택도 연금 가능, 하나금융, 내집 연금 나온다.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도 연금 대상. 하나금융이 5월 26일부터 하나더넥스트 내집 연금 출시. 기존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간 영목이지론 형태로 전액연금 수령 가능.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어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가능, 상속도 보장.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자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수령 중 조기 사망하면 자녀분은 상속, 반대로 오래 살 경우 연금이 더해집니다. 비소구 방식으로 손실 부담 저금.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 수령자나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기타 자산의 손해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특히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은퇴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공적주택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담대 다시 폭증, 가계빚 사상 최고, 2분기엔 더 커진다. 2025년 1분기 가계부채 1928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전 분기보다 2조 8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9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나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전 선대출 수요 영향.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2월 토해지 예외 규정 종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에도 대출 증가세 지속 전망. 금융권에 따르면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등으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주택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 전 선제적인 차입 수요가 겹치며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더욱 키우고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00년 쓰는 집 짓는다. LH, 의왕의 장수명주택, 민간 공모. 경기의왕 군포 안산 A1-2블록 963 가구 대상.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뉴홈 선택형 공공주택. 이번 공모는 LH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을 민간과 함께 처음 공급하는 사례입니다. 장수명주택이란? 내구성과 수리 편의성 등을 높여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아야 하며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나뉩니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벽체 비율 조정, 욕실, 화장실 설계 개선 등으로 품질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가이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민간과 협력해 장수명 공공임대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서울 도심의 새 아파트 2215가구. 노후주택, 모아타운으로 탈바꿈. 세고대 총 2215가구 공급 예정.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의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총 478가구 포함됩니다. 낙후된 주거지, 아파트촌으로 변화. 관악구 보라매동처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서대문 현저동은 독립문역 인근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임대비율 조정 등 유연한 사업계획도 병행. 임대주택 비율을 일부 줄여 일반 분양 확대 가능성을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약 69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풀면 집값 오른다. 똘똘한 한 채, 심리, 규제가 막을 수 있을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시기 두고 찬반 팽팽. 서울시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6개월 뒤 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제 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심리 잡지 못하면 규제 무의미, 지적.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효과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 심리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여부도 논의.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60억 원짜리 1주택자는 괜찮고 2억 원짜리 열채 보유자는 투기라 보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 규제보다는 시장 심리와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담긴 기사입니다. 분담금만 수억 원, 성남 재개발, 그림의 떡, 되나? 성남 수진 1구역, 평균 분담금 최대 3억에서 5억 원 예상.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 일반 분양가는 1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도 부담 가중. 최근 공사비 단가가 상승하고 금리 부담도 높아지면서 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부 조합원은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도 비상, 사업 취소 우려도. 신흥 1구역, 단대구역, 태평 3구역 등 다른 인근 재개발 구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이 악화되면 일정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원도심의 재개발이 본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